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밖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네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퀴즈 그 세 문제 연속 낸 거 당첨자가 5분이 나왔습니다. 그 5분은 주말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분 아이디와 그 다음에 약속 장소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 메일 주소로 꼭 연락처 주시면 카톡에 같이 모여서 그 대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요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메일로 이것저것 상당히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을 하나 꼽으라면 부동산입니다.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해서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언제 아파트를 사거나 팔 것이냐,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조언해 달라, 그런 말씀인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수정구슬이 없지 않습니까? 수정구슬을 구하면 기가 막힌 시점, 타점을 찍어 드릴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걸 방송으로 내보내 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허락 없이 어떤 분이 메일로 문의하셨던 내용을 좀 제가 퍼왔습니다. 제 메일에 지금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산다, 아니면 1년 후, 관망 후 1년 뒤에 산다, 시점을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언제 사면 좋은지 하고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적정한 아파트 매수 매도 시점은 언제일까?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아서 잘 살아 이겁니다. 오를 것 같은 아파트 잘 골라서 살아, 그런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종목을 찍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살 때인가 팔 때인가는 스스로 판단하시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아파트가 올랐던 구체적인 이유,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며 그 가격이 왜 그렇게 자꾸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살펴보자. 그 원인을 찾아낸다면 현재,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시점에 그 원인이 가격을 오를 때와 같이 똑같이 작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시면 그 시점을 스스로 결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올해가 2018년입니다. 18년, 이거 참 발음이 어떻게 이렇게. 2000년에 구매한 금이 있습니다. 그 금, 2000년에 구매한 금 100g과 올해 구매한 금 100g은 가격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오르지 않았다고 가정해보고 금 가격이 똑같다고 가정해보고 했을 때 2000년에 산 금 100g과 2018년에 산 금 100g의 가격은 차이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반대로요. 2000년에 산 승용차, 무려 20년 가까이 된 이 중고차와 올해 산 새 차의 가격은 어떤 게 비쌀까요? 당연히 올해 산 새 차가 비싸고 18년 전에 산 중고차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을 겁니다. 이게 뭐냐? 이 두 개의 가격 차이, 왜 금은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데 자동차의 가격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딱 하나죠. 감가상각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즉 회계에서 내용연수라고 하죠. 일정 기간 후에 생명이 다하는 내용연수에 따라서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게 감가상각인데요. 감가상각이 들어가야 될 자산이다 그러면 가격은 무조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집니다.
반대로 귀금속이나 사치품처럼, 사치품 중에서 이제 특히 귀금속이겠죠. 귀금속은 수천 년이 지나도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0년에 산 아파트, 내가 2000년에 분당에서 아파트를 샀다면 40평짜리가 기껏 해봤자 비싸봤자 1, 2억 했을 겁니다. 2억 정도는 했을 수 있습니다. 3억 정도 한다고요? 예, 그 정도 했다고 칠게요. 근데 만약 그 같은 아파트, 동일 아파트입니다. 내가 그때 사지 못하고 2018년, 18년이 흐른 다음에 살아갔더니 지금 얼마입니까? 한 10억은 돼 있을 거죠. 아니, 자동차는 18년이 흘러서 똥값이 됐는데 왜 아파트는 18년이 참 이거 발음이 참 죄송합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유일까요? 솔직히 시간이 오래될수록 가격이 오르는 건 딱 하나, 골동품밖에 없잖아요. 아파트가 골동품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파트 가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왜 올랐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얘기죠. 아파트가 골동품이 아니라면 절대로 감가상각을 무시하고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가상각을 무시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이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원인, 그 이유가 유지되기 힘들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아파트 매수를 보류하거나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파는 게 좋겠죠. 한 채 그냥 살고 있는 집은 사세요. 그거 팔고 가봤자 다 비쌉니다. 돈으로 같이 환산할 수 없는 게 많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도대체 시간이 지나도 골동품처럼 올랐던 아파트 가격의 비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올랐던 아파트를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입니다.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을 이론상으로 보면은요, 토지 지분 플러스 건물 가격인데요. 건물 가격은 감가상각률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건물에 가로치고 1- 감가상각 비율을 뺀 곱한 돈이 결국은 아파트 가격입니다. 즉 저렇게 된다면 저식대로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아파트 가격은 저런 상식을 뒤로 하고 올랐느냐, 이 이유를 조금 이따 첫 번째 이유를 찾아볼 거고요. 두 번째, 재건축 아파트가 있죠. 정상적인 아파트는 재건축하고 관계없이 사고 파는 거고요. 두 번째 아파트, 재건축은 뭐죠? 토지 지분 가격은 있지만 건물 가격은 제로인 아파트입니다. 건물 가격인 제로인 아파트는 결국 새 아파트로 새로 져야 되는데 이걸 재건축 아파트라고 하죠. 이 건물 가치가 제로면 토지 지분만 있어야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이게 오히려 더 많이 올랐다. 왜? 타인의 돈으로 내 헌집을 새 집으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오른 거죠. 그렇다면 타인의 돈으로 어떻게 내 헌집을 새 집으로 교체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앞에서 했었던 얘기죠. 정상적인 아파트에서 왜 감가상각이 무시되고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원인은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수요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 증가,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서울 일대의 인구 유입이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폭증한 것도 아니고 결혼자의 숫자가 급증한 것도 아닌데 아파트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끔 빠질 때도 인구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결혼한 사람들이 전부 이민 간 것도 아닐 텐데 아파트 값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거주의 수요, 즉 인구나 결혼 숫자와는 관련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렇다면 그 수요 증가에서 수요는 뭘까? 예, 저는 그걸 자본의 수요라고 합니다. 즉 대출의 수요겠죠.
이 얘기는 뭐냐? 대출 금액이 많아지면, 즉 금리가 내려가면, 자본 조달 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지면 당연히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대출이 많아지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즉 수요 증가라는 의미는 거주의 수요보다는 자본의 수요다. 이렇게 봅니다. 제 강의를 처음 듣거나 통화량이나 화폐, 신용에 대해서 강의를 아직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재생 목록에 강의 목록이 있습니다. 1편부터 순서대로 해서 읽어보시면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안 보신 분들을 여기서 정리해드리면, 사람들이 대출이 그 돈입니다. 대출이 늘면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대출이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즉 사람들은 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 집을 삽니다. 두 번째는 사업 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는 자동차를 사는데 받죠. 나머지 옷 사거나 이런 것은 다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대출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사업 자금이 뭡니까? 예,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공장을 짓는 비용들입니다. 즉 돈을 빌리면 결국 사업 자금이나 아파트 매수나 결국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가 자동차를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늘어나면 사무실이나 공장 용지를 포함한 부동산, 아파트 가격 자체가 오르고요. 반대로 대출이 들면 아파트나 사무실 이런 가격, 임대료가 떨어집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올라서 조달 비용이 비싸지면 자동차 판매량도 하락합니다. 최근에 GM이나 포드, 한국의 현대차가 자동차가 생각보다 덜 팔리는 이유는 결국 금리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신차는 어차피 계속 좋으니까 오를 수 있다고요. 솔직히 컴퓨터 가격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생산했다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공장에서 1분에 뭐 수십 대씩 생산하는 판에 그렇게 규모의 경제로서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건 중고차에서 가장 많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싸지면 중고차, 대출이 쉽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안정되거나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무시되고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첫 번째 이유는 자본의 수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본 조달 비용의 감소도 감가상각을 뒤로 하고 아파트 가격을 올렸던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 1인당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많은 돈을 빌리면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거죠. 금리가 높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사고 싶어도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한두 채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금리가 하락하면 반대로 많이 살 수 있죠. 한국 금리, 한국의 최저금리, 10년 만기 국채 기준의 최저금리는 2016년 6월이었다. 6월에 찍고 바로 올라가진 않죠. 서서히 올라가면서 올라가고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10년 만기 채권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10년 만기 채권의 최저금리가 2016년 6월에 1.6%였는데요. 지금 2몇 %까지 올라가던 이 채권금리가 1.98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채권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예상보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갑자기 오진 않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본 조달 비용은 금리가 하락하는 것만으로 자본 조달 비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도 자본 조달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를 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돈으로 내가 살 집만 사는 게 아니죠. 아파트 투자, 투기라고 하는데 저는 투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기라는 거나 주식 투기, 아파트만 투기하는 건 아니죠. 자기가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손실도 감안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투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파트 투자에 한국에서는 가장 크게 비중을 두는 게 갭 투자, 전세 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 보증금이 오르면 집주인은 그 오른 만큼을 전세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그 돈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이자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극대화됩니다. 즉, 집 가격을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이 적은 이유는 전세 세입자와 집주인이 그 조달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저금리인데 전세 가격은 거꾸로 올라졌으니 저금리가 더 내려가는 실질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더 하락하는 효과를 발휘한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도움을 줬던 거죠. 혹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전세를 구하러 다니니까 전세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바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방법을 바로 알려드려요. 아, 비싸요. 금리 싸니까 빌려서 사.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만큼 집주인은 금리 부담이 덜했으니 아파트 가격 상승에 커다란 요건이 됩니다. 즉 정상적인 아파트, 재건축에 관계없는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첫째, 자본의 수요가 있었고, 둘째, 조달금리,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부담을 줄여줬고, 세 번째, 전세 가격이 올라주면서 실제 금리보다 더 하락시켰다.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타인의 돈으로, 앞에서 말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이유는 재건축 가격의 가격은 이론적으로 토지 지분 플러스 건물. 근데 재건축한다는 얘기는 뭐죠? 건물 가격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물 가격이 제로인 이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건물을 새 집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내 돈이 안 들고 남의 돈으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버렸던 거예요. 즉 타인의 돈으로 내 헌집을 새 집으로 바꿀 수 있다. 헌집 줄게 새 집 다 이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타인의 돈을 내가 쉽게 끌어들여서 내 집을 새 집으로 교체할 수 있었나? 당연히 조달 비용, 금리가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현재 건물 가치가 제로인 이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층이어서 남의 돈을 끌어올 때 더 높게 줌으로써 내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의 돈이 귀해지는 시기에, 즉 저금리에 상대적으로 저층 아파트들은 훨씬 큰 집이나 좋은 집을 공짜로 얻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격이 아파트가 올랐던 거죠. 이게 결국 감가상각을 무시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남의 돈이 귀해지는 시기나 남의 돈이 귀해지는 조건이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은 음마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목격하고 있죠. 대치동 하면 우리나라 학군의 1번지고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 음마아파트는 10년 내내 재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재건축 아파트, 음마아파트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앞으로 함부로 재건축에 손대는 일이 없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음마아파트가 재건축에 힘든 이유는 첫째는요. 일단 상대적으로 도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음마아파트 자체가 다른 반포나 송파나 이쪽 잠실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고층에 있습니다. 도심에 있다 보니 그러면 그 고층을 내가 내 돈 안 들이고 재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더 높게 줘야 되는데 도심 한가운데 너무 높은 아파트를 주면 그 지역 일대의 교통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가 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건물에 건축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거죠. 즉 타인의 돈으로 100% 내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도 돈 내. 집주인한테 당신도 돈 내세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돈이 있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없는 사람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냥 투자 수익만 기대할 뿐이지 내가 새 집 가질 생각이 없었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이 아니더라도요. 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 일산, 분당 이런데 오래된 아파트를 사실 때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도심 안쪽에 있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을 짓기 힘들고,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자기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담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금리까지 오르는데? 그러면 표류가 됩니다. 뉴욕이나 일본, 도쿄 그 외곽으로 가면은요, 아파트가 있는데 고층 아파트 부시질 않아요. 그냥 놔둬요. 왜? 그걸 인수해서 부시고 할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재건축 아파트, 아니 오래된 아파트를 살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파트를 사라는 얘기야, 팔라는 얘기야? 답을 알려줘. 죄송합니다. 수정구슬이 없어요. 제가 수정구슬 지금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에서 검색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효능이 검증된 게 없어서 더 찾고 있습니다. 찾으면 알려드릴 거고요. 다만 그 전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판단하실 때 고려사항은 알려드릴게요. 첫째, 앞에 원인들, 가격을, 감가상각을 무시하고 오르게 했던 원인들을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 첫 번째 원인이 뭐다? 자금 조달 비용. 즉, 자금 조달 비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준금리죠. 이 기준금리가 향후에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실질 기준금리를 내리는 효과를 냈던 한국만의 특수성이 뭐죠? 전세제도. 그렇다면 앞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전세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들이 나오죠. 실제로 전세가격 하락이 시작되는 곳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래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실 때는, 아니 아파트를 살 때 최소한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는 한국의 과거 건설 회사의 그런 걸 볼 때 재건축을 조만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기꺼이 사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 자체가 높기 때문에 높게 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높게 질 수가 있다 하더라도 시내 중심에 있어서 기존의 인근 아파트들이 민원을 제기할 그런 곳이다. 그러면 가격은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에 분당의 아파트들이, 분당이 이제 오래된 분당동이나 이쪽은 오래됐잖아요. 그쪽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이 힘들죠. 워낙 고층이고, 그러니까 재건축이 힘드니 수직 증축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수직 증축 저는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 밑에 자체가 시멘트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허름한데 수직 증축을 한다?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이나 일산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들, 제가 사는 상계동도 마찬가지겠죠. 네 번째, 최근에 미국의 기업 부채의 문제, 그 다음에 이머징 국가의 부채 문제, 또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 즉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부채의 역습이 나타나면 이런 심리는 순식간에 퍼집니다. 즉 멘탈은 전염이 쉽게 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이런 1, 2, 3, 4번 다 고려하지 않고도 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일자리가 그 지역에 늘어나, 그 지역에 공단이 조성돼, 아니면 그 자리에 갑자기 그 지역에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이전해 와서 인구 유입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런 조건은 일부 감안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지역이라면 1, 2, 3, 4번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런 분도 있잖아요. 나는
사는 건 이미 결정했다. 저는 무조건 살 거야. 뭐 가족끼리 합의했는데 가격에 상관없이 사기로 했다. 다만 그래도 좀 저렴하게 사면 좋으니까 시기를 제대로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본성. 사람은 아파트든 주식이든 내가 뭔가 사라고 할 때 그 가격 변동이 있는 재화나 자산이라면 가격이 오를 때는요, 더 오를 거라는 그런 조바심이 납니다. 지금 못 사면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거나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 추격 매수에 동참하고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때는 지금 사면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일 지나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미룹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다른 건 다 모르겠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시기를 알려다오 그러면 떨어질 때는 더 미루게 될 것이고, 그러면 떨어질 때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팔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를 때는 오히려 수요자, 매수자가 저렇게 안달한다는 거.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은 지금 어느 때일까요? 오를 때입니까? 내릴 것 같아서 느긋하게 기다리실 때입니까? 예. 그것만 시장에 가셔서 직접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매수 시점은 그렇게 어렵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퀴즈 문제 맞추셨던 5분 오마주 AMG, 스카이TV, 의종킴, 훈팍, HSH님 주말에 커뮤니티 게시판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아시죠? 구독하기 클릭 구독하기 클릭 고맙습니다. 안녕.